자, 굴절 내용이 제일 많아요. 굴절 내용이 제일 많은데 중학교 때는 반사 위주로 배워서 블록버울, 오목버울에서의 상해 종류 뭐 어디에서 뭐 이런 거 배웠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굴절이 아니고 반사가 아니고 굴절에 대한 게 주인공이라서 굴절에 의해서 생기는 상해 종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거 작도하는 과정도 보여드렸으니까 작도 과정 이해하셔야 되고 렌즈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반사의 반사 법칙에 있는 것처럼 굴절이 성립되는 굴절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굴절 법칙을 설명한 과학자가 스넬이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스넬 법칙이라고 불러. 이 굴절 법칙을 우리는 스넬 법칙이라고 한다. 이걸 스넬 법칙이라고 해요. 굴절 법칙을 스넬 법칙이라고 해. 스넬 법칙이 뭔지 아시면 대부분의 파동 내용을 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의 일부는 반사돼서 나가고 일부는 굴절해서 들어가. 이렇게 꺾여. 그래서 근데 어떤 애는 이쪽으로 꺾이고요. 어떤 애는 더 많이 꺾였다고 치자. 1번, 2번 이때 누가 더 굴절이 잘 일어난 거야? 굴절률은 누가 큰 거야? 라고 하는 굴절률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굴절각이 아니고. 그래서 누가 더 많이 팍 꺾였니?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누가 더 많이 팍 꺾였어? 1번이야? 2번이야? 라고 합니다. 굴절. 누가 여기서 더 많이 확 꺾여 들어갔니? 몇 번? 2번. 그래서 더 많이 꺾인 걸 우리가 멋진 말로 굴절률이 크다 그럽니다. 굴절률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2번이 1번보다 더 커요. 이렇게 표현을 할 거거든요. 더 많이 잘 꺾여 들어갔어요. 굴절률이 커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굴절각하고 굴절률은 다른 말이야. 더 많이 휘어 들어간 걸 우리가 굴절률이 크다라고 할 거고 굴절률을 우리가 N이라고 쓸 거야. N. 그래서 N이 굴절률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굴절률은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절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고요. 상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얘를 중심으로 배울 거지만 절대 굴절률은 N 공기 이렇게 써.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기의 절대 굴절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N 물 그러면 물에서의 절대 굴절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되겠니? 상대 굴절률은 N 공기 물 이렇게 써. 그러면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상대 굴절률 이런 뜻이야. 되겠니? 거꾸로 N 물 공기 이렇게 쓰면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상대 굴절률 이런 뜻이야. 되겠니?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굴절은 왜 일어나? 왜 공기에서 물로 갈 때 빛은 꺾여? 그 진동과 달라서. 뭐가 달라? 속도. 네, 실제로요. 다른 매질로 갈 때 빛이 직진하지 못하고 꺾이는 이유는요. 두 매질 사이에 뭐가 달라서? 빛이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서. 그래서 굴절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두 매질 간의 매질 바다의 속력이 달라서 굴절하는 거니까 속력 차이가 크면 많이 꺾여 들어가. 속력 차가 별로 없으면 조금 꺾여. 그래서 속력 차이 때문에 꺾이는 거야. 속력이 똑같으면 안 꺾여. 직진해. 알겠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속력 차이 때문에 빛이 또는 파동이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 굴절률,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속력 차이 때문에 꺾여. 그것 때문에 굴절률이 만들어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률은요.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잖아요. 그래서 물에서의 속력과 공기에서의 속력의 비율이 상대 굴절률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빛이라는 아이는 공기 중에서 제일 빨라.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을 얼마라고 할 거냐면 100으로 보자. 물에서의 속력은 50으로 보고 유리에서의 속력은 20으로 보자.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물에서의 속력이 50이고요.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은 100이니까 얘는 상대 굴절률이 얼마야? 2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어? 네. 또는 N 공기 유리면 이건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 꺾이는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자 유리의 속도에서 공기의 속도를 나눈 만큼이야. 얘는 100이고 얘는 20이니까 얘는 상대 굴절률이 5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상대 굴절률이 얘는 2였는데 얘는 5로 얘가 더 크네? 무슨 말이야? 속력 차이가 더 컸다는 얘기야. 속력 차이가 더 컸다는 얘기야. 굴절률이 크면 그 속력 차이가 더 컸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상대 굴절률이 2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기에서 유리로 물로 갈 때요. 속력이 2배 느려졌어요. 이 뜻이야. 공기에서 물로 가면서 속력이 2배 느려졌어요. 이런 뜻이고요. 그렇다면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는 공기보다 속력이 5배 느려졌어요. 이 뜻이에요.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거꾸로요. 거꾸로.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 상대 굴절률이 5인데 거꾸로요. 유리에서 공기로 가면 유리는 느린 매질이고 공기는 빠른 매질이잖아. 느린 매질로 가다가 빠른 매질로 가면 이거는 V 공기분의 V 유리잖아. 이해돼? 네. 그래서 얘는 100이고 얘는 20이니까 얼마 나와? 5분의 1 나와. 이거의 역수 나와. 맞지? 이거는 속력이 뭐야? 5배 빨라졌어요. 이 뜻이야. 알겠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느려졌다는 얘기고 숫자가 1보다 작아지면 빨라졌어요. 라는 뜻이야. 알겠지? 알겠지?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보면은 A에서 C 매질로 갈 때 상대 굴절률이 2야. A에서 B 매질로 갈 때 상대 굴절률 5야. 그러면 B에서 C로 갈 때 상대 굴절률 얼마니? 계산. 얼마 나와? 얼마 나와? 뭐는요? VC분의 VA죠. 맞아. 이게 2 됐다는 건 얘의 속력이 2면 얘의 속력이 1이라는 얘기잖아. 맞아. 얘는 VB분의 VA의 속력인데 5란 얘기는 얘가 5면 얘는 1이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VA, VB, VC인데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 얘가 1이고요. 얘가 5일 때 얘가 1이니까 사실은 얘네들 통분해 보시면 얘를 10으로 보면 얘는 얼마고요? 2고요. 얘는 5의 빠르기라는 얘기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N, B, C는요. C의 속력분의 B의 속력이잖아요. 됐어? C의 속력 얼마니? 5. B의 속력 얼마니? 2. 됐어? 얘는 5분의 2예요. 라는 얘기야. 이해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게 고등학교 문제야. 되겠어? 자, 그래서 상대 굴절률은요. 두 매질 간의 속력의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그 비율이 1보다 커지면 느린 매질로 갔다는 얘기고요. 1보다 작아지면 빠른 매질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봐. 여기 지울 거야. 상대 굴절률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요. 물에서의 속력분의 공기에서의 속력. 이게 바로 두 매질 간의 속력 비율이야. 그걸 굴절률이라고 해. 되겠니?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죠? 파동의 속력 구하는 방법. V는? V는 IR은 전기선두고 이거 파동이야 이 새끼야. V는 파동의 속력. V는
F남다. 그러니 공기에서의 속력은 공기에서의 진동수의 공기에서의 파장의 곱이죠. 그래서 물에서의 속력은 물에서의 진동수의 물에서의 파장의 곱이죠. 근데 너네 알아? 자, 이렇게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요. 절대로 안 바뀌는 거 있어요. 아무리 굴절을 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무리 굴절을 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있다죠. 뭐라고 했어요? 진동수 이거 안 바뀐다 했잖아요. 속력에 따라 바뀌는 건 뭐만? 파장의 길이만 바뀌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파동의 진동수는 고유한 값이라서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동수가 10이었으면 굴절하고 들어가도 진동수 그대로 10이야. 파장의 길이만 바뀌어. 그러면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약분되겠지? 그러면 굴절률이라는 속력의 비율은 사실은 두 파동의 파장 길이 비율로 계산해도 똑같아요. 파장 길이의 비율이 굴절률의 비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게 있어요. 굴절률의 값이 속력의 비율인데 이 속력의 비율과 똑같은 게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얘네들의 각각의 매질에서 생긴 각도의 비율이에요. 세타 물, 세타 공기, 세타 물.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빠른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는 무조건 커. 느린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는 무조건 작아. 됐어. 그리고 각도의 크기가 속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각도로만 계산하면 이거는 각으로 나오는 값이라서 이거를 얘네들과 똑같이 각도가 아니고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도를 값으로 환산해야 돼. 그래서 앞에 사인과 치환해. 사인 값으로 치환하면 이게 값으로 바뀌어서요. 상대 굴절류가 똑같은 크기가 나옵니다. 되겠니? 네. 그래서 사인 물에서의 각도분의 사인 공기에서의 각도 비율이 상대 굴절률을 나타냅니다. 자 보면 자 근데 상대 굴절률을 구하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 있어요. 얘네들은 절대 굴절률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 절대 굴절률은요 분자 분모 위치를 바꿔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N 공기분의 M 물 이렇게 하시면 상대 굴절률을 구하는 모든 방법입니다. 상대 굴절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속력 비율로 구할 수도 있고요. 파장 비율로도 구할 수 있고 각도 비율로도 구할 수 있고 절대 굴절률 비율로도 구할 수 있는데 다른 애들과 절대 굴절률 쓰는 분모 분자의 위치만 거꾸로야. 되겠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절대 굴절과 얘네들을 곱한 값은 똑같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어떻게 정리되냐면 N 1번 매질 됐어? V 1번 매질 값은 N2 V2 값이랑 같아요. 알겠어? 네. N1 사인 세타 1 값은 N2 사인 세타 2 값이랑 같아. N1 람다 1은 N2 람다 2랑 같아. 그러니까 절대 굴절률이랑 곱해서 같은 값을 만들려면 지네들끼리 같은 애들끼리 곱하시면 같은 값 나옵니다.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됐지? 자, 그러면 꼬맹아 절대 굴절률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절대 굴절률 빼고 나머지 애들끼리 곱하면 이렇게 곱한 값이 같습니다. 이렇게 곱한 값이 같죠. 절대 굴절률을 빼고 나머지 끼들이 곱하면 V1 람다 2는 V2 람다 1의 값이랑 같습니다. 서로 거꾸로 곱한 값이랑 같아요. 여기서 이해돼? 네. V1 사인 세타 1은 사인 세타 2는 V2 사인 세타 1이랑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우리 전반사 했어요. 전반사는요. 되겠어? 자, 느린 매질에서 입사각의 크기, 입사각이 임계각일 때 굴절각이 얼마? 90도가 되는 순간에 임계각보다 크면 전반사 일어난다. 기억나니? 네. 그러니 이거요. 실제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치자. 여기가 느린 매질, 여기가 빠른 매질, 여기가 1번 매질, 여기가 2번 매질. 이렇게 가자. 되겠어?
알겠어? 자, 그래서 1번 매질에서 생긴 입사각이 이게 임기각이죠. 2번 매질에서 생긴 굴절각이 90도래요. 맞아? 사인 90이 얼마냐? 1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보여주고 싶은 임계각의 크기, 사인 임계각. N 느린 매질분의 M 빠른 매질. 느린 매질의 절대 굴절률 분의 빠른 매질의 절대 굴절률이 임계각의 크기를 얘기한다. 느린 매질의 절대 굴절률 분의 빠른 매질의 절대 굴절률이 임계각의 크기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 느린 매질의 절대 굴절률이 2야. 빠른 매질의 절대 굴절률이 1이야. 그러면 임계각이 얼마야? 임계각이 얼마야? 30도죠. 되겠어? 그럼 얘는 30도보다 입사각을 크게 하는 순간 전반사에 일어나요. 이런 얘기야. 알겠니?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으로 잡아내시면 돼. 자, 그러면 이때요. 상대 굴절률이 뭔 줄 알았으니까 절대 굴절률에 대한 거. 절대 굴절률 N 공기의 절대 굴절률이요. 모든 절대 굴절률은 원래는 진공에서 그 매질로 갈 때의 속력 비율이 그 매질의 절대 굴절률이에요. 진공에서 그 매질로 갈 때 속력 비율이 바로 절대 굴절률이에요. 진공에서의 속력을 1000이라고 하자. 공기에서의 속력이 100이라고 치자. 그러면 공기의 절대 굴절률은 공기의 속력분의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이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1000에서요. 공기의 절대 굴절률은 10이야. 이렇게 갔었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 N 물의 절대 굴절률은요. 물에서의 속력 비율 분의 진공에서의 속력 비율 이렇게 갔어야 돼. 근데 요즘은 절대 굴절률을 얘기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진공이랑 비교하지 않아요. 요즘의 절대 굴절률은 공기를 기준으로 해요. 공기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공기에서 공기로 갈 때 절대 굴절률 얼마겠니? 공기의 절대 굴절률이 얼마겠니? 1이죠. 그래서 공기의 절대 굴절률을 요즘에는 1로 됐어. 요즘은 공기에서 그 매질로 갈 때 꺾이는 비율을 그 매질의 절대 굴절률로 한다. 옛날처럼 진공이랑 비교하지 않는다. 알겠어? 그러면 물의 절대 굴절률은요? 라고 하면 얘는 공기에서 물로 갈 때 꺾이는 비율, 속력 비율 이거를 물의 절대 굴절률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절대 굴절률을 옛날에는 진공이랑 비교했었는데 요즘은 진공이랑 안 한다. 공기에서 그 매질로 갈 때 속력 비율을 그 매질의 절대 굴절률이라고 한다. 하겠어? 하겠어? 절대 굴절률이 커질수록 더 느린 매질로 간 거야. 그래서 상대 굴절률이 클수록 더 느린 매질로 간 거고요. 상대 굴절률이 작을수록 1보다 작을수록 더 빠른 매질로 간다.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야. 상대 굴절률 구하는 4가지 방법 외울 수 있겠어? 됐니? 이걸 스넬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스넬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바닷속 깊은 바닷속에 잠수를 해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어떻게 보여? 생각해봐. 깊은 바다가 있는데 바닷속에 스쿠버 다이버 장비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하늘을 이렇게 봐. 하늘이 어떻게 보이니? 이 사람한테 하늘이 어떻게 보일까? 너무 뚫린 엄청나게 넓은 하늘로 보이겠죠? 그렇게 안 보여요. 바보들아. 왜냐면 실제로요. 이 사람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하늘을 보려면 여기서 빛이 물줄에서 나가야죠. 되겠죠? 그러면 여기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갈 때 공기가 더 빠른 매질이니까 각도가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각도보다 훨씬 더 커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누워서 빛이 나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에서 반사된 빛이 이렇게 와서 하늘이 보이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조금 더 가면 얘가 여기를 보지 않고 더 가서 여기를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이 입사각의 크기와 이 입사각의 크기 같아? 아니죠. 더 옆을 보면 입사각의 크기가 보이지니? 커지죠.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는 수명과 나란한 임계각이 만들어지고요. 그거보다 더 멀리 보는 순간 입사각이 더 커져서 전반사가 되니까 하늘로 가는 빛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늘을 볼 수 있니 없니? 없어요. 하늘을 볼 수 있는 건 정확하게 임계각 전까지만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반대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요만큼만 하늘을 볼 수 있고요. 이걸 벗어난 여기는 까맣습니다. 하늘이 안 보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점점 됐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이 넓이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됐어.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일부 동그란 구멍, 그 바운더리 안에만 하늘이 보여요. 이걸 스네일 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햇빛이 들어오는 창이 점점 닫히기 때문에 더 어두워지고 무서워집니다. 바닷속에 들어가면 망망대해 안에서 하늘이 전체가 다 보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반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스네일의 창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요. 그래서 네, 문제를 풀 때 임계각의 크기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네일의 창에 이 반지름의 크기가 얼마인지 계산해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도 해결하셔야 돼. 알겠냐?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몇몇 개를 풀어볼게요. 졸면 안 돼! 노인네 힘들게 수업하고 있는데 이 썩을놈의 새끼들이. 자,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 여기에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132페이지.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요. 자, 풀어보죠. 지나가면서 제가 손수 1대1로 채점해 주는데 틀리면 뒤통수 날아간다. 알람 풀어. 시간 다 돼가잖아. 연준아! 저 새끼 어떡하지 저거? 네가 생각해도 좀 심하다. 너 어제 뭐 했냐? 오늘 엄마한테 전화해서 너 어제 뭐 했는지 내가 추적한다.
내가 뭔가 부끄러운 거 하나 줄게. 빨리 풀고 있어.
있어? 하고 있어? 누구 보낸 거? 선생님 성함이 뭐야? 소원 쌤 아니면 신종수 선생님 아니면 신남주 선생님 누군데? 정현주 선생님 내려놓은 그것도 이번에 끝나는 건가? 우리 반은 이제 레벨 2 갈 건데 레벨 2 수업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통합과 수업을 들어도 돼. 그래서 레벨 2 수업을 갈 것 같은데 통합과도 너무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야 너는 레벨 2로 시간 그대로야. 민혁아 너랑 나중에 설명 얘기를 좀 하자. 자, 너는 레벨 2 수업 들어. 저희 레벨 1 한번 다시 할까요? 안 돼. 레벨을 좀 그냥 들어도 돼. 못 들으면 나한테 뒤집어 맞으면 되니까 레벨은 다시 들어보려고. 우리가 그대로 레벨에서 이것도 이거 끊어주려고 나머지 해야 돼. 너는 중3이라서 그치? 너 중3 맞지? 자, 레벨 2 들어도 되고 통과 수업 들어도 돼. 통과를 했어? 너 화학 뭐 안 했어? 화학 레벨로 안 했어? 신호 여기 프로젝트요. 물리 레벨 2야. 레벨 1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풀이. 근데 이번에 화학이 레벨 1은 없어. 그래서 이번에 화학 듣는 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냥 물리 듣다가 8월 달에 개강하는 게 9월 달 초에 개강하는 게 있어요. 그때 화학이 들어와. 이번에 화학 개강하는 게. 여기 투는 나중에 물리 2? 물리 지금 물리 2로 들어가고 물리 레벨 2. 이거는 물리 2가 아니고 물리 1 심화야. 물리 2는 들을 필요가 없어서 이제 교과서가 개편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이거 아니면 통합과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근데 통합과는 했대. 그러니까 물리 레벨 2 듣다가 9월 달에 화학 1으로 보내줄게. 그럼 그때 화학 1을 듣고 통합과학은 한 번 들었으니까 12월 말부터 듣는 게 맞아. 지금 다시 듣는 게 없어. 저는 물리 레벨 2 들어. 너 근데 영재를 들어가지 않니? 아 맞아요. 영재 몇 월 달부터 들었지? 9월 달부터 들었지. 뭐가요? 영재 반수. 과학 영재 반수. 아 9월. 9월부터. 그럼 그 전까지 레벨 2 듣다가 연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너는 중간에 물리 올림피아드를 좀 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화학을 하고 싶어요. 그럼 화학을 올림피아드를 타고 그리고 지금 화학도 듣고 있는 거야? 화학 레벨 5는 안 됐어? 알겠어요. 어느 정도 됐어? 오해지 아, 송월세. 그럼 그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아니면 들어줬어? 들었어요. 지금 중간에 끊어져 있는 거야? 지금? 화학이요? 어. 네. 아니 집에서 책 풀고 있어요. 별로 안 좋은데? 차라리 어차피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거를 중간에 끊기면은 정규 수업 듣기가 어려운데? 물리는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물리화학 레벨 2를 같이 타. 아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타. 연결되는 수업이 있고. 그리고 송선생님 한 수업이 있고. 그냥 이렇게 타고 가. 네. 근데 레벨 2가 파트예요. 응? 레벨 2가 파트예요. 아니요, 2가 아니고 원심화예요. 하이타트가. 파트반은 없어요. 네, 이번에 하투바는 없어요. 하투바는 자,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부모님들하고 이제 다음 주
때쯤 전화 상담을 할 거고요. 가져가서 이거는 예쁘게 보여드리십시오. 선생님 사진이야. 거기다 낙서하면 가져야 새끼들아. 죽여버릴 거야. 그대로 갔는지 낙서한 상태로 갔는지 전화해서 꼭 물어볼 거야. 그다음에 민영기는 만약에 듣게 보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건 좀 생각을 해보자. 자, 몇 번까지 풀었어? 너 내 사진 막 찍고 막 너 이거 왜 찢어? 내 사진 뭐 하려고? 너 막 이거 사진 찍어서 프사에 올리고 그러면 안 돼. 부끄럽다 너. 부끄러운 게 이거였어. 어. 너는 선생님 사진 부끄러워. 너무 똑같게 생겼잖아요. 어? 가깝게도 맞고 보면 너무 똑같게 나와서 부끄럽다. 어디 돌리지 말아라. 정윤. 네?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뒤진다. 아, 아니. 똥을 좀 가리자. 네?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님이다. 너무 좀 그런 얘기. 너무 그렇지. 일단 마음에 담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자. 자, 꼬맹아, 시간 어설퍼. 자, 빨리빨리 하자. 자, 거기 60번부터 67번까지 해결했어? 자꾸 내 사진 쳐다보지 말고. 뭔 짓이야. 그래서 안 나오잖아. 자, 60번부터 67번까지 해결했어? 몇 번까지 했어? 자기 번호 불러. 몇 번까지 했어? 몇 번? 66. 66. 또? 오정현 어디까지 했냐고? 3번. 또? 66. 또? 64번. 얼마? 64번. 4번. 지우는 4번. 그 다음에 주한이는? 다음에 다 불러볼게요. 자기가 푼 데까지만 됐죠? 자, 60번에 1번은 실상, 2번은 커진다, 3번은 바뀌지 않는다. 61번 순서대로 부른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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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 동글, 동글. 자, 62번에 1, 63번에 1. 자, 일단 여기에 있는 네 문제 질문. 해결했어. 64번 가자. 푼 사람만 찍점. 64번에 2, 65번에 1, 66번에 3, 67번에 2. 질문. 65번. 65번. 66번. 65, 66 볼게. 65번. 그림은 시간이 0일 때 매질 A에서 매질 E로 X축과 나란하게 진동하는 파동의 변이를 자, 위치 X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고 이때 파동이 A 매질을 가다가 B 매질로 가서 굴절한 거야. 속력이 바뀌었다고. 그 모습을 그려놓은 거야. 그랬을 때 A에서의 속력을 4라고 하자. 자, 그럼 꼬맹아 빨리 봐. A에서의 한 파장의 길이 얼마? 4죠. 파동의 속력 V는 F 난다인데 A 매질에서의 파장의 길이가 4고요. 속력이 4라 그랬으니 얘는 진동수가 1인 매질이야. 1인 파동이야. 됐어? 근데 얘가 B로 갈 건데 B로 가도 진동수는 변화가 없어야 돼. 맞냐? 자, B에서의 파장의 길이 빨리 계산해. 얼마니? B에서의 파장의 길이 8이니. 자, 그러면 얘는 속력이 8로 속력이 2배 빨라진 거죠. 되겠어? 이렇게 보란 얘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8m에서 파동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8에서 파동의 변이요 라고 하면 파장의 길이는 얼마여야 되니? 파장의 길이는 8이죠. 근데 거기 잘 보세요. 위에 있는 그림은 x축이 거리였어요. x축이 거리라서 이거 파장 나타낸 건데 밑에 있는 보기에 x축 보세요.
x축이 뭐니? 시간이 어떻게야? 진동수가 1이라 그러죠? 그러면 주기가 얼마입니까? 주기 얼마입니까? 1입니다. 됐어? 얘 주기도 1입니다. 그러면 1초에 한 번씩 진동하는 그림 찾아야 돼. 되겠어? 1초에 한 번씩 진동하는 그림 찾아야 돼.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1번 아니면 2번이죠. 그럼 왜 2번이 아니고 1번이니? 자, 지금이 몇 초일 때 그림을 딱 찍어놓은 거야? 0초 이 새끼야. 위에 그렇게 써있잖아. 0초일 때 딱 찍은 그림이라고. 이 새끼들은 한국말을 지 맘대로 읽어. 자, 0초일 때 딱 찍었어. 0초일 때 딱 찍어서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가 8m야. 됐어?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됐어? 네. 여기에서 0초일 때 이 모습이야. 그러면 0초일 때 8m는 위상이 얼마야? 0. 진폭이 0. 됐어? 거기서 1초 지나면 한 번 진동한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번 진동했을 때 얘는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파동이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0초일 때 이 순간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그러면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한 게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그래서 1번 그림이 맞다고. 알겠어? 이렇게 돼야 돼. 0초일 때는 지금 진폭이 0이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진폭이 커지거나 줄어들어야 돼. 됐어? 이때 진폭이 뭐한 것부터 찾아? 커지는 것부터 나타나야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얘는 8m의 매질이 떨리는 것만 보는 거야. 다른 위치 하나도 안 봐. 8m만 보는 거야. 근데 현재 8m는 진폭이 0이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할 건데 이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1초고 맞아? 맨 처음에 얘는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올라가는 것부터. 알겠냐? 이 모습을 그린 거야. 그래서 왜 2번이 아니고 1번인지 해결해야 돼. 자, 그 다음에 66번 하라고 그랬어? 네. 자, 그림은 진동수가 일정한 물결파의 영역 1에서 영역 2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파면이 경계면과 이루는 각의 영역이 1에서는 45도, 2에서는 30도가 나타난다. 자, 이때 1번에서의 파면의 간격이 2다. 자, 파면의 간격이 2라는 얘기는 한 파장의 길이가 2였어. 됐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프는 P에서 수면의 높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주기 얼마야? 주기 얼마야? 밑에 있는 그래프 주기 얼마야? 2초. 여기서 네, 됐죠? P라고 하는 매질, P 위치 찾아. P 위치는 1번 매질에 있지. 1번 매질에서의 주기가 2고 파장이 2야. 알겠냐? 네, 그러면 이 새끼 속력은 들어.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얼마겠습니까? 1이죠. 맞아. 그래서 얘 속력이 1이라는 니은은 맞는 거야. 그리고 기억에 1번 매질에서의 주기가 2초다. 병신이야. 어? 맞네. 주기 2초야. 그쵸? 이 새끼들이 이것 봐. 영역 1보다 영역 1에서 물의 깊이가 더 깊니? 라고 했는데 꼬뱅아 파면의 간격이 1번 매질이 더 넓어? 2번 매질이 더 넓어? 1번. 되겠어? 파면의 간격이 파장이거든요. 2번 매질로 왔을 때 파장의 길이 짧아져요. 그 얘기는 속력이 느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지? 그러면 1번 매질은 빠른 매질이고요. 2번 매질은 느린 매질인데 이게 물이야. 물은 어디에서 빨라? 그래서 1번 매질이 깊은 물이고 여기가 얇은 물이라는 뜻이야. 되겠어? 놓친 부분 찾겠어?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4예요. 60.
64의 5번. 매질 A의 굴절율이 매질 B의 굴절율보다 크다. 자, 밑줄 쳐. 굴절율은 느린 매질에서 빨라? 아니, 느린 매질에서 커? 빠른 매질에서 커? 굴절율이 크다는 얘기는 느리다는 거야? 빠르다는 거야? 느리다는 거예요. 굴절율이 크다는 얘기는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자, 그랬을 때요. A 매질이 느린지 B 매질이 느린지는 어떻게 알아요? 각도 보셔야죠. 각도. 거기 보시면 1번 매질과 2번 매질에서의 1번 매질은 이렇게 입사각, 반사각 나오고 굴절각 그대로 직진한 것보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입사각이면 얘가 굴절각이거든요. 굴절각이 더 커요. 됐어? 그러니까 얘가 느린 매질이고 얘가 빠른 매질입니다. 이런 얘기야. 각도가 큰 쪽이 빠른 거야. 자, 그래서 보시면 매질 A의 굴절률이 매질 B의 굴절률보다 크니 느린 매질이 굴절률이 크죠. 되겠어? 느린 매질이 굴절률이 커요. 자, A 매질이 느린 매질이니까 얘는 굴절률이 크고요. 얘는 굴절률이 작아요.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빠르면 굴절률은 작아. 이해됐어? 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연병아 시간 25분밖에 없어. 너네 뒤진다. 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138페이지. 근데 너네가 시험을 끝내고 오면서 이 문제 잘 풀어올 수 있니? 진짜 골질이네. 이거 할 수 있겠어? 자, 진도 그만 나가자.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문제 풀어. 어차피 시험 끝나고 오면 다 내가 다시 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거라서. 화장실 아빠. 굴절률이 크냐고요? 절대 굴절률이 더 커요. 왜? 절대 굴절률은 무조건 그래서 공기 중에서 그 매질로 갈 때 굴절률이잖아요. 그랬을 때 A의 속력분의 공기의 속력이죠. 공기보다 빛의 속도가 더 빠른 매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크고요. 여기에는 어떤 애가 와도 잡히죠. 근데 A 매질은 속력이 50이고 B 매질은 속력이 20인 애라고 치자. 얘는 굴절률이 5죠. 얘는 굴절률이 2죠. 더 느린 매질로 가면 그래서 굴절률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너 아까 사진 못 찍었어. 소장님. 소장하면 안 된다 그랬지. 가슴설에서 안 돼. 버려주셨잖아요. 버리는 것도 안 돼. 너 만약에 지나가다가 내 얼굴 바닥에 떨어져 있기만 해. 너네 다 뒤져. 공부할 때 책상에 춤추는. 저기 잠잘 수 없어? 아니 어떻게 여기다가 얼굴을 박아놓을 생각을 하셨어. 어이없네. 너 거기다 낙서만 해. 남현주 너 다음 주에 가져와. 근데 여기 있는 거 얼굴 불쾌하게 생겼어. 얼굴 뭐하게 생겼고? 불쾌하게 생겼어. 불쾌하게 생겼다고? 네. 왜 불쾌해 그 아이가? 좀 많이 소름 끼쳐요. 엄청 똘똘하게 생겼는데? 소름 끼쳐요. 그러면 그거 네 얼굴로 바꿔달라고 그래.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가 뭐한 게 있다고 화장실을 가? 그 스프라이트 한 통 다 마셨잖아. 소원 있으면 주세요. 있잖아 거기. 여기. 그것도 자르게? 안 잘라요.
보십시오. 제가 갑니다. 우리 오전에 나가서 지금 노래 부르고 가서 요번에 중학교 3학년 시험 범위 근시, 원시 막 이런 거 틀리면 고추 딴다 이 새끼들. 나와요 이거? 중학교 3학년 4학년이거든은 감각변. 저희가 안 나왔어. 이번 시험 범위 뭐야? 232인가? 4 안 배웠어? 아니 1살 저 중학교. 그럼 그때 배운 거네. 아니 근시원시 학교에서 안 나왔는데. 근시, 원시 안 배웠어? 네 저희 뭔 놈의 학교가 그렇게 맨날 대충 배워? 안 배운 게 아니고 네가 그 시간에도 잤겠지. 아이, 남현준 한결 같잖아. 안 나왔어. 너의 배고픔을 모든 사람한테 다 알릴 이유가 있니? 좋아. 선생님 저 카톡 계정 예전에 쓰던 거 날라가갖고 새거 만들었는데 초대해 주셔야 돼요. 번호가 바뀌었어? 아니 번호는 똑같은데 그 계정 이메일이 달라져갖고 아 다시 네 이름으로 그냥 초대하면 돼? 카톡? 네, 그 아마 또 있을 거예요. 알겠어. 음, 야 너 수학 어디까지 했어? 응. 연준 자다가 깨서 또 뭐 잘못된 거 같아? 잠깐만 있어봐. 지금 카톡방에다 좀 넣어줘. 정현, 네? 지금 내가 카톡으로 문자 보냈는데 너 붙여봐야 되지. 두개 아니야? 맞아. 그런 오, 걸 찾아내. 됐어요. 어. 빠진 거 없이 다 풀어. 부끄러워하는 거야? 난 너네 괴롭히면 왜 이렇게 재민이네. 이거 268번이 어디 무엇이라고? 아 이게 268번인데. 왜? 그러네. 쉬고 비슷하게. 번호가 뭐 하는 거 잘못됐는데 남들은 다 알아볼 텐데 이 개놈의 새끼만 못 알아보네.
지금 끝나고 한 주 더 쉬는 거예요? 저 행복한 얼굴 좀 감춰라. 어쩌면 좋아 저거. 아무 때나 쉬지. 아, 근데 내신이 일찍이라서 우리가 7월 첫째 주까지가 내신 때문에 아니 6월 말까지 휴가, 7월 첫째 주부터 본수업. 본수업 때 만약에 놀러 가서 못 와요 이런 얘기하면 다 뒤져. 친구도 없는 새끼들이 놀러 갔다고 거짓말 치면 죽는다. 친구 없잖아. 맞긴 하죠. 그러니까 롤할 친구는 많은데. 응? 롤할 친구는 많은데. 놀할 친구는 뭐야? 롤. 같이 게임할 친구. 아, 게임할 친구, 가상의 친구. 슬프다. 아니 그 같이 할 사람. 슬프다 슬퍼. 아니 120명은 있어요. 롤할 친구 120명? 네. 엄마한테 상담주가 있는 거 같은데 친구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실친도 많아요. 그놈의 답신 그건 봐. 씨. 질문해 빨리. 답지랑 그만 친해지고 나한테 질문해. 근데 89.5 정도 A예요. 89.5부터 A이지 않아? 아니니까 89.5를 받겠다는 강한 뜻이야? 아니, 제가 수행을 좀 많이 못 봐가지고 엄마를 99점을 맞아요. 과학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 맞다 선생님 저그 뭐지 국어 수행 망해갖고 그 국어 100점 맞아도 A 안 나와요. 너네 여기서 고해성사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과학 수행에서 뭐지 선생님이 승주 너 학교가 철산 수행이 어려웠어? 알게 그 뭐지 과학 수행을 보는데 원장이 움직이다거든요. 원자핵이 움직인다? 그 잠이 좀 있어가지고. 모든 페이지에 그렇게 써서 거의 10점 가까이 직접 나가네. 바뀌었어요. 야 누구도 원자핵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전교 꼴등도 안 쓰지 않냐? OX거든요. 수행 3만 봐요. 다 맞으면 되지 99는 왜 나와 이 새끼야. 아니 그 수행 그러니까 다 맞아 이번에 기말 때 그러면은 A 되잖아. 이번에 너 시험 보면 놀지. 4단원 가지고 1단원 원자구조, 2단원 전기, 3단원이 뭐냐? 지구, 4단원이 식물과 에너지, 광합성. 근데 이번에 과학생님 수행 너무 좋았다고. 무슨 수만 어려웠구나. 객관식에 20시계를 낸대요. 승주야 그 전류에 의한 차이잖아. 그 방향만 잘. 그거 빼고는 네가 틀만한 문제 없어. 전류 자기장. 그래서 내가 낮은만 받으니까. 아니 저 다 자신 있는데 지구와 달만 자신이 없어요. 지구와 달. 지구와 달에서 지구의 운동,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운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까 일시고시. 근데 철산이 그렇게 어렵나? 작년 기출문제 봤어? 네. 훔쳤어. 어? 도서관에서. 아 훔쳤어? 네. 잘했어. 그거 사진 찍었어? 네. 풀어는 봤냐? 이제 그 교재 풀고 해보려고. 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바로바로 카톡 줘. 밑한 교재가 고등 거랑 맞춰져 있어서 힘들어요.
고등거 아니거든. 학교 기출문제로 맞춰져 있는 거거든. 아니 원자를 자꾸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완전 쪼갤 수 있다. 쪼갤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자꾸 쿨롱 상수나 전기에서 정말. 선생님이 23년도 것도 복사해서 줄게. 그래. 시점에 학교 가서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는 원자를 쪼갤 수 있나 없나를 선생님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없는 게 없는 거야. 아 없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우리 학교 23년도 기출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24년도 가지고 있어요. 아 예. 23년도 거. 자, 지금 빨리 질문하고 가자. 다 풀었어? 자다가 일어나서 풀 수 있겠어? 이거 다 이거 영상 찍은 거 집에 보내려고. 졸리면 조르기 자는 거잖아. 그게 뭐 달라? 질문 뭔데? 할만해? 싫어 질문.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물체가 있는 것까지 거리와 상이 생길 때까지 거리의 비율이 배율이잖아. 두 배의 크기가 생긴 거잖아. 물체를 이렇게 스크린에 맺힌 실상과 크기가 같은 커상이 맺힐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배 큰 커상이 생길 거잖아.
생겼더라지. 아들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있는 a분의 1, 그 다음에 2배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b분의 1인데 b가 허상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상의 크기가 2배여야 되니까 2 분의 2 초점거리가 얼마라고? 20, 20분의 1 이렇게 하고 a가 나오면 되겠지. 네, 이렇게 하세요. 선생님 저도 그거 네. 자,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생긴 상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의 허상 맺히고 싶어요. 여기는. 상의 크기는 배율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체와의 거리, 이게 상까지의 거리. 그래서 이거 집어넣으시면 30분의 60이라서 실제 물체보다 2배 큰 상이 생겼어요. 이 뜻인데. 허상이 생겨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때는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 a분의 이 물체를 어디서 놨어? 근데 이때 물체와의 거리가 b인데 상까지의 거리가 b인데 허상이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크기가 2배 돼야 되니까 a의 거리에 2배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추정 거리가 20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a가 구하시면 이게 그런 얘기.